안녕하십니까 베테랑스 학부님 여러분. 저는 토니권 강사입니다. 2020 베테랑스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 SAT 편 리딩의 지문 읽는 법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문 읽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학부모님들? 결국 두 가지예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SAT 학원들에서는 보통 이 둘 중에 중심축을 문제 푸는 방식에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문 읽는 법의 이런 펀더멘탈이 근본이 학생들이 근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 푸는 스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지문을 읽는 법을 스스로 체화시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SAT식의 지문은 어떤 특징을 갖는 건지 학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글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직접 코로나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 체계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에 따라 오프라인 식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음식 매출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식당의 매출이 바뀌는 현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다. 사람들이 온라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이유가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생각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고 그래서 식당에 잘 안 가게 되고 따라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남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걸 막겠다는 그런 나만을 위한 생각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것이다라는 글입니다. 이제 SAT는 지문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내는지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AT식의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 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 오프라인 식당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온라인 배달 음식의 니즈가 증가하는 이른바 온 오프라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온 오프라인 역전 현상의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급격히 팽창하는 온라인 수요가 사람들의 타인을 위한 공공의 선에 대한 가치가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학생들이 두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뇌가 반응하는 반응 속도 그리고 뇌가 이해하는 흡수 속도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SAT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바뀐다라는 얘기를 산업 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외출을 꺼리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식당을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수요가 위축된다. 식당에 가지 않는구나. 물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만 어려운 개념으로 과학이나 사회과학 지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학생들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라고 SAT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니즈가 증가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용어를 제시합니다. 용어를 제시하는데 온 오프라인 역전 현상이라는 것.
이런 새로운 용어가 첫 문단에 보통 나오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이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걸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온오프라인 역전 현상의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공공의 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공공의 선이라는 가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남에게 옮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원초적인 본성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자, 분명히 이전에 보여드렸던 지문과는 난이도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용어들로 새로운 용어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등장을 또 시킵니다. 공공의 선, 온 오프라인 역전 현상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SAT식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스스로가 빠른 속도로 본인만의 쉬운 랭귀지, 쉬운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지문 읽는 법 좀 더 심화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문 읽는 법을 확실히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수능 국어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2020학년도 실제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2020학년도면 참고로 작년에 출제됐던 시험이에요. 저는 왜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SAT 리딩 설명을 하는데 수능 국어 지문을 왜 갖고 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실제로 매년 11월에 수능 날이 되면 저녁 때 평가원에서 이제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거든요. 다른 건 영어 같은 건 제가 풀어볼 필요가 없고요. 저는 수능 국어 문제는 꼭 전체를 다 혼자 풀어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SAT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고도의 언어 사고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견될 만한 어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언어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수능 국어 문제를 제가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고 문제도 한번 직접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 스스로. 자, 작년 수능 국어 지문에 나왔던 되게 유명했던 지문입니다. 장기 인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이런 지문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최근 수년 동안 봤던 수능 국어 지문 중에서 가장 SAT 과학 지문과 전개 방식이 흡사한 그런 지문이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죠. 제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긴 글 중에서 한 개의 단락, 첫 번째 단락만 가지고 왔습니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 합 복합제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언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SAT 영어 리딩에 비해서 수능 국어는 난이도가 지문의 난이도 그리고 사지선다와 오지선다 선택지의 개수의 차이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정확하게 수능 국어가 난이도가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SAT 과학 지문의 전개 방식과 첫 문단의 전개 방식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도 딱 읽었을 때 우리 학생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식편이라는 단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능 국어 시험이 됐던 SAT 리딩 시험이 됐든 대학 입시에 쓰이는 언어 시험의 첫 번째 문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분야의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세계의 언어를 소개합니다. 그 세 개의 언어를 소개를 한 다음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언어를 소개하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머릿속으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반부 이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글자가 튕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글자가 튕긴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그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을 제가 글자가 튕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문장 정도 읽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눈으로 읽은 다음 머릿속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동시에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 내 몸이 망가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돼. 그걸 이식이라고 해. 그런데 이식편이라는 거는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 그 옮겨가는 실제 그 물질, 그 개체, 그것을 이식편이라고 한다라고 스스로 이해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뒤로 진행할수록 글자가 튕기는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눈에 들어와야 되는 핵심어가 있죠. 바로 동종이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종이식은 같은 종이야. 같은 종, 나와 같은 종, 즉 같은 사람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바로 동종이식이구나. 나나 내 스스로나 아니면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한테 받는 게 아닌 다른 전부의 케이스를 동종이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유입이 될 경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아, 그러면 딴 사람께 들어오면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여기까지 당연해요. 자, 그런 다음에 눈에 들어와야 될 핵심어 면역적 거부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MHC 주조직적 합 복합체라는 이 용어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면 자,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즉 유전적 거리가 높아질수록 증감에 대한 높아지고 적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도식화가 머릿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차이가 커져서 거부 반응도 강해지는 거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스스로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면역 반응을 억제해요.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자,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일단 이런 개념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스스로 이해하면서 이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글이 본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앞에 내용들이, 뒤에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다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조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은 면역 거부 반응이구나.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MHC의 분자의 차이가 커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거부 반응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면역 억제제라는 걸 쓰는데
이것도 분명히 또 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질병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동종 이식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뒤쪽에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동종 이식과 다르게 동종 이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이식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원인 해결책,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SAT 리딩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베테랑스가 이런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내공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학생들 혼자 지문을 읽게 저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이널 반을 제외한 조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반인 인터반 그리고 어드밴스 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업 시간에 지문을 읽을 때 학생들 스스로 혼자 지문을 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선생님이 이런 앞에 제가 소개한 방식대로 같이 지문을 꼭 읽습니다. 핵심 어들을 반드시 체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 이해해봐. 스스로 이식편이 뭔지를 이해해봐. 그리고 면역 거부 반응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학생들과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지문을 읽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달 정도 쌓이게 되면 학생들이 혼자 지문을 읽을 때도 이런 방식 그대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숙제를 집에서 할 때는 혼자 지문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혼자 지문을 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된 학원인데 10년 동안 저희들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선정한 지문만 따로 모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지문만을 골라서 모은 모음집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모음집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 없이 지문만 읽는 연습을 따로 저희는 그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어떤 방식의 수업이건 간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리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할 테니 저희 베테랑스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 SAT 설명회 지문 읽는 법에 대해서 학부님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라이딩 설명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